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재선 캠페인에서 보여준 선거 캠페인 프레임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경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물가로 미국 유권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대외 정책에서도 우파의 전쟁이라든지 이를 하자라든지 바이든 보여주는 한계, 그리고 이민국 남부 국정 문제에서도 미국에서 혼란스럽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트럼프 자신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다, 이런 공격을 하고, 그 파트를 이어받은 해리스 부통령도 똑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최악의 후보,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더 이기기 쉽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같은 선상에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하면 될까요? 그러십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러한 실정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와 더불어서 경쟁력이 아주 확보되지 않은 불확실한 후보, 그러니까 말씀들이 제가 대안이 되지만 여전히 약호 최악의 후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손쉽게 이길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남긴 발언일까요? 공화당 측에서는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또 고령 리스크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현재 현직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도전화 의혹을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각국의 주요체들도 일제히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긴급 뉴스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될 때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한숨을 놓는 그런 형이 된 거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트럼프 전자동행이 지속적으로 선거 레이스를 이끌어가는 이런 분위기에 뭔가 좀 뒤집을 수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보통령이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다음 19일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홍보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이렇다면 그 민주당으로서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경기에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때 레트럼프의 양제 결의판인까지 만들어지고, 그 외에 9월 10월 동안에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11월 11월 5일 본선에서 훈장을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3개월 동안에 미국 대선 바로 굉장히 뜨거워질 거고요. 거기 김준하 기자, 현재 시간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107일 앞두고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한 겁니다.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놀라 해리스 부총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맥락과 상관없는 말을 하며 고령 논란을 휩싸였습니다. 여기에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역 사건으로 제주 부통령에 대해서는 바이든보다 이기 쉽다고 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헨리 헝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중앙 측에서도 물러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사퇴 발표 직후 미국 대선보다 우크라이크 하도에서의 성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투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을 달고 후보 사퇴 협력을 받아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 전격 사퇴하고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재선 캠페인에서 보여준 선거 캠페인 프레임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경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물가로 미국 유권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대외 정책에서도
우파의 전쟁이라든지 이를 하자라든지 바이든 보여주는 한계, 그리고 이민국 남북 국정 문제에서도 미국에서 혼란스럽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트럼프 자신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다, 이런 공격을 하고, 그 파트를 이어받은 해리스 부통령도 똑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최악의 후보,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더 이기기 쉽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같은 선상에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하면 될까요? 그러십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러한 실정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와 더불어서 경쟁력이 아주 확보되지 않은 불확실한 후보, 그러니까 말씀들이 제가 대안이 되지만 여전히 약호 최악의 후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손쉽게 이길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남긴 발언일까요? 공화당 측에서는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또 고령 리스크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현재 현직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도전화 의혹을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각국의 주요체들도 일제히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긴급 뉴스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될 때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한숨을 놓는 그런 형이 된 거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트럼프 전자동행이 지속적으로 선거 레이스를 이끌어가는 이런 분위기에 뭔가 좀 뒤집을 수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부통령이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다음 19일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홍보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이렇다면 그 민주당으로서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경기에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때 레트럼프의 양제 결의판인까지 만들어지고, 그 외에 9월 10월 동안에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11월 5일 본선에서 훈장을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3개월 동안에 미국 대선 바로 굉장히 뜨거워질 거고요. 거기 김준하 기자, 현재 시간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107일 앞두고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한 겁니다.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놀라 해리스 부총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맥락과 상관없는 말을 하며 고령 논란을 휩싸였습니다. 여기에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역 사건으로 제주 부통령에 대해서는 바이든보다 이기 쉽다고 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헨리 헝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중앙 측에서도 물러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사퇴 발표 직후 미국 대선보다 우크라이크 하도에서의 성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투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을 달고 후보 사퇴 협력을 받아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 전격 사퇴하고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